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구입니다. 임진년 새해도 벌써 두 번째 주에 들어섰습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정치권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디도스 사건에 이어 돈봉투 사건까지 한마디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쇄신과 통합이 여야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4.11 총선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월 19일에는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당이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가 최대 목표인 민주통합당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기 위해 경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치러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충청권에서 처음이자 단독으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9분을 모시고 포부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에서 9분의 면면을 보셨는데요. 자신이 왜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누가 민주통합당의 새 선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0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에 선거인단과 대의원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후보 간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후보 한 사람당 2분입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각 후보가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상호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후보당 5분씩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울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왜 출마를 했는지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이강래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강래.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정권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충청북도 지역구 8곳 중에서 6명을 당선시켜 주셨고, 그리고 6.2 지방선거에서는 충북지사를 비롯해서 지방선거에 크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는 민주당의 중심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 노동세력과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4.11 총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11 총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도 향배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의 당대표가 되면 4.11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 단독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해서 이 개원과 동시에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현재 감옥 수감 중에 있는 정봉주 의원 석방 결의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정봉주 의원을 석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의 커다란 그림자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폐기하기 전에 이번 19대 국회 초반에 6월부터 이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미 FTA 폐기시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호 4번 이강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제 출마의 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서요, 박기태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입법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금권 매수 정치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것 자체가 국가의 망신이고 국민의 우환입니다. 박기태 의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총안동 쿠데타죠. 미얀마 군부는 총선 결과를 보고 쿠데타를 했지만 이번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저지른 일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쿠데타를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는 사병 한 명이 이를 저지르고 탈영만 해도요,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까지 줄줄이 옷을 벗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지 말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무려 133억이나 되는 국고 혈세를 국고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당입니다.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당이 국가를 뒤흔드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신장기업했습니다. 이 당이 새로운 당인 것을 보여주려면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진보적 가치를 잡는 목소리로 기호 5번 박용진을 지도부에 넣어주십시오. 박용진이 한나라당과 그리고 낡은 정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조자룡이 되겠습니다. 젊은 진보 박용진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3번 이인영입니다. 제 고향 충청북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고 있지만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큰 마음을 먹고 찾아뵙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는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가장 홀대받았습니다. 행정수도는 누더기가 되었고 또 과학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의 입김 속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국익을 팔아먹었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많은 충청북도에 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충청북도의 당입니다. 1%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이 아니라 99%의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농민 이익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FTA를 반대하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낱낱이 파헤치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재벌개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론스타의 먹고 튀는 자본, 또 준비 안 된 농협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일, 그리고 하나금융주주의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일, 우리가 모두 막아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막아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시 젊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또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있고 첨단 과학 산업이 육성되고 또 유치되고 있습니다. 젊어지는 충청북도만큼 야당 대표도 젊게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의 젊은 대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고 또 열망하는 만큼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성구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야권 통합과 지역 통합 그리고 남북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문성근입니다. 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에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또 희망을 나누어야 되는데 참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보면서 정말 민주정부 10년이 조금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깊이 반성합니다.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는 1%만이 아니라 99% 국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재벌개혁을 포함해서 경제민주화를 하고요.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 더불어 성장하는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당 지도부 선출은 물론이고 4월에 국회의원 총선 때 후보를 시민 100% 참여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공약을 실천할 후보를 직접 뽑으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시민으로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면
정당 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정당을 요즘 말로 깔때기를 대면요, 제가 설계하고 제안드렸습니다. 이게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정당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힘을 합쳐서 유쾌하게 이 나라를 좀 더 사람 사는 세상에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제도는 민주화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제도를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지도부 경선에 무려 77만 명 국민께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죠. 총선에서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뽑아서 우리 뜻을 대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민 여러분. 기호 9번 김부겸입니다. 저희들은 충북도민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패거리 때문에 흔들릴 때, 또 정치권이 자기들 밥거리 때문에 싸움만 할 때 늘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참 어려웠을 때 여러분께서는 홍재영, 이시종, 변재일, 오재세, 노영민, 김종률 의원까지 당선시키시고 나중에는 정봉구 의원까지 보내주심으로써 저희 민주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저희들이 정치개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해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2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민주화입니다. 어느 순간 이 사회는 부와 권력과 학벌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재벌 등 경제적 강자들의 반칙, 특권, 횡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희 당은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되짚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저 자신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아 오면서 가장 정말 제거해야 되겠다는 저희 꿈,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저는 저를 삼선까지 시켜주신 경기도 군포시를 떠나 가장 저희 당에서 어렵다는 지역, 지난 30년간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대구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아성에서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의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저 김부겸에게 힘을 주시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 멋진 희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기호 2보 이하경입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세종시 문제, 청주공항 전철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물가 불안, 집값 불안, 또 아이들 등록금 문제, 사교육 문제.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이 미래에 은퇴해도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전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또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하경은 평생 정치와는 담을 쌓고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감옥에도 가봤고 또 밑바닥에서 노동자 생활도 해봤고 정말 없이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핍박한가, 얼마나 피폐해진가를 몸으로 느끼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새롭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를 한번 해봐라 하는 시대가 와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기성정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라 하면서 직접 거리에서 FTA 폐기를 하라, 물가 불안 잡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촛불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하경이 촛불 시민과 함께 이 기성정치에 등을 돌린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새롭게 출발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꿈이 있는 정치,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 정치, 남과 북이 평화로운 정치,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정치, 이런 생명과 평화의 정치를 이제 시민운동가 이하경이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새롭게 한국 정치에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박영선입니다. 이렇게 충절의 고장에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이 한나라당 동봉은투 사건이 왜 이 시점에 터졌느냐라는 이 시점에까지 의문을 제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 선관위 디도스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MB 정권에 대한 신뢰가,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 또 이상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내 25개 선거구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모두 이겼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놓고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권 바꿔야 합니다. BBK 수사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 MB정권은 정치검찰을 낳으면서 대부분의 수사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수사도 비서 2명이 공모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제가 오늘 3번째 말씀드리는데 사실이라면 국회의장 당장 사퇴하셔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1% 특권층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99% 서민과 중산층, 농촌을 위한 나라. 99% 서민과 중산층, 농촌을 위해서 기호 6번 박영선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명숙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청주에 오면 언제나 따뜻함을 느낍니다. 제가 청주 한시거든요. 저희 조상들이 대대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의 고향 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난이 따랐지만 희망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제 진심을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물가 폭탄, 가계부채, 서민들의 한숨이 짙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서울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첫째, 서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재벌개혁, 청년 실업 문제 해결 한명숙이 해내겠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FTA 폐기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꼭 해결하겠습니다. 복지가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1%의 부자 증세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재정 확대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충북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가 행복도시 계획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종시를 불행도시에서 행복도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박근혜 한나라당에 맞서서 승리할 유일한 사람, 기호 1번 한명숙이 통합을 이루어내고 원내 제1당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지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박지원이 인사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경선 전화를 받고 계실 겁니다. 꼭 8번 박지원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충청도에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곳 충북 출신의 홍재영, 오재세, 노영민, 변재일, 정범구, 이용희 의원과 이시종 지사님은 세종시
원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깨고 수정안을 올렸지만은 제가 부결시켰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만 하더라도 형님이 가져가려고 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충청북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내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회 부의장에 홍재영 의원님을 당선시켰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충청북도 현안인 첨단 의료복합단지, 청원 과학벨트,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형님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오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서서 정권 교체를 해서 한미 FTA를 폐기하고 충청북도의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먹튀 외환은행을 지켜내고 농협 신경분리도 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9분 후보의 출마의 변 잘 들어봤습니다.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또 노동, 또 시민사회가 한데 모인 한지붕 세 가족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됩니다. 어떻게 화합을 이루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박용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쇄신과 화합은 사실 서로 대립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쇄신이 진행되면 당의 화합은 당연히 또 따라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쇄신의 핵심은 인적인 쇄신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영남 지역 불출마, 다선 의원 불출마 등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쇄신한다면 우리는 혁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천혁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기준은 이런 겁니다. 노동자의 표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노동자의 지지를 받고자 하면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복지 의제를 당연히 앞장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 존중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려면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에 보내서 우리 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공천혁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롭게 통합한 그 정당인 만큼 과거의 인맥, 연고 이런 중심의 공천에서 탈피하겠습니다. 가치와 또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하겠습니다. 친민주, 친DJ, 친노 이런 범위를 넘어서 친노동, 친서민, 친농민 이런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경선으로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천혁명은 국민들께서 완성해 주십시오. 정책 결정도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은 이번에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화로, ARS로, 모바일로 투표해서 직접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방에서 심장을 향해 민주통합당은 더 왕성한 혈액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정당, 낮은 데 있는 정당, 서민의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성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있었던 통합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시민께 의사결정권을 드린 통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천에서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시민 참여 경선을 100% 보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2년에 한 번 정도씩 해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 전당대회를 1년에 2번 온오프를 겸해서 당 대회를 하면서 그 시민의 뜻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강 정책을 가지고 통합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 예, 구성원들 스스로가 경험한 어떤 역사적인 여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두 절박한 공통의 목표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 99%의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봉사하고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과제 때문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을 정말로 저희들의 철학과 인생을 믿어주시고 저희들의 정당 운영 방식의 변화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은 가치 혁신 이룰 겁니다. 저희들은 세대 혁신 이룰 겁니다. 공천혁명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저희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총선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투명해지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믿어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동지도 생기고 정말로 이명박 정권의 모든 이 난장판을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입니다. 국민은 도로민주당, 도로열린우리당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혁명적인 공천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됩니다. 2040 세대 서민들이 민주당과 함께 민주통합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공천혁명으로 민주통합당을 쇄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례와 전략공천에서 2040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 농민, 기타 다양한 사람들을 반드시 공천해야 됩니다. 또 정강정책에 맞춰서 한미 FTA 등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해야 됩니다. 또 도덕성도 봐야 됩니다. 이러해서 2040 노동농민 사회적 부분 약자들이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촛불 세력이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참여한 시민 세력에게 새로운 정치 위계를 다시 개방해야 됩니다. 이하경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당의 쇄신과 화합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공천혁명입니다. 저는 이미 국민공천예비선거제도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나올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국민이 사전에 두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계파 정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알박기 정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선진 정치로 가는 저는 최첨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간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고 국민들의 의사와 당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책당원을 모집해서 지금처럼 모바일 정책투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당원에 가입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민주통합당의 친구들을 모집해서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명숙 후보. 네, 민주통합당의 혁신의 핵심은 공천혁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실세나 또는 계파 간의 나눠먹기식 공천이 있었는데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가치 중심 그리고 정책 중심으로 또 시대에 맞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겠습니다.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 조정을 통해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을 구성하는 민주당, 노동계, 또 시민사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 저 한명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과 계파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후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11명의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세력이 합쳐졌습니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는 능력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참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민주통합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나서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를 과감하게 영입해야 됩니다. 386 세대들이 이제 486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 민주당은 젊은 피 수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과감하게 20, 40대 세대를 지역 및 비례로 공천을 해서 민주당이 젊어지고 과감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강래 후보입니다. 네, 지난 11.6 서울시장 선거 결과 이후에 확인된 바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40 세대의 이 분노와 불안입니다. 지금 20대는 청년 실업과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30대는 비정규직과 보육 문제 때문에, 40대는 집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장래에 대한 이 불안 때문에 분노에 쌓여 있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40 세대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끌어들이지 않고는, 2040 세대의 천폭적인 지지받지 않고는 총선 대선 승리 불가능합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당내의 시스템 천폭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를 해서 정책 정당의 면모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 인적 쇄신 해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9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CJB 청주방송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나머지 8분에게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기호 3번 이인영 후보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박지원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시선 집중해서 서로 토론하다가 남은 문제가 있고 또 정정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는 젊고 역동적인 후보는 대선 경선에 나가라. 이번 그 지도부 경선은 총선을 위한 그 지도부 경선인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라서 오히려 젊은 대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경륜이라면 오히려 총선은 젊음이고 패기이고 도전일 수 있다. 또 대선이 중도라면 총선은 오히려 진보적일 수 있다. 또 대선이 안정이라면 총선은 더 많은 변화와 박진감이 필요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편에서 박지원 후보님께서는 후보님이 잘 싸우신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잘 싸워낼 적임자로서 대표로서는 내가 적합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있었던 4.27 재보궐선거, 8.24 주민투표, 11.6 서울시장 선거, 이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또 야전사령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건 실무자로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한 일이 실무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 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지원 후보님의 그 경륜, 전투력,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말씀이셨던 건지 아니면은 실수하신 건지 이 자리에서 좀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인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후보자가 1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적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한 얘기였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고 역동적이고 이러한 것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경륜과 경험, 투쟁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영 후보가 과거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투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지난 4년간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저는 박지원 후보께서 원내대표로 계실 때 청문회라든가 여당과의 싸움에서 훌륭한 전투력을 보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총선 대선 2012년의 싸움은 개별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그 대회전이고 대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87년 6월 항쟁 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한복판에서 주역이었었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도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경험 또 더 많은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의 도전에 대해서 정중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 민주통합당이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인영 후보의 그 투쟁과 그러한 실력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인영 후보가 386 세대에서 이제 486 세대가 됐으니까 도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후배를 기르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은 저도 저의 동료뿐만 아니라 저의 후배들을 더 많이 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민주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젊고 역동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충북 바로 옆에 상주가 그 고향이신 우리 김부겸 선배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셨는데요. 더 구체적인 더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구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그 우리 동지들께서 상당한 정도 많은 걸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몇 가지를 골라서 대구 시민들에게 아주 진정을 가지고 호소를 하면 돌파구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인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작년 8월에 저는 그 광범위한 무당파층, 특히 젊은 세대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 구조에 그 인터넷과 SNS를 탑재해서 자유롭게 소통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안서를 꾸미고 있는 중에 사실은 김근태 선배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 주셔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인영 후보는 김근태 선배님과 오래 같이 활동을 했고 또 김근태 선배 자신이 그 민주 대연합론을 늘 주장을 하고 계셨죠. 늘 같이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안타깝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인영 후보께서는 김근태 선배가 우리 민주통합당 그리고 민주진보 세력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태 의장이 지난 1년간 주력하고 또 고민하셨던 일은 민주와 진보의 대통합이었습니다. 민주화 대통합을 통해서 2012년에 있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여러 번 피력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민주 대연합, 민주 대통합을 위해 나서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 몸이 더 아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수많은 후배들을 불러서 민주와 진보가 대통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서 2012년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점을 참 많이 말씀하셨고 애써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남은 저희들이 민주 진보의 대통합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2012년에 시간을 점령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큰 길로 함께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혁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사회 활동하다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결단을 해주신 것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정당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20, 30대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일단 청년 비례 4명을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해서 그 국회에 공천을 하는 것을 지금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경우에도 젊은 세대를 대폭 공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40세 미만 경우에 가산점을 줘서라도 그 공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학영 후보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정당 불신이 아주 역연하죠.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는 우리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수는 적지만 통합진보당에 가 있는 시민사회 실무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어떻게든 풀뿌리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요구, 촛불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를 가지고 정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당을 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구에 내려가서 풀뿌리 시민정당, 생활정당이 될까 고민인데요. 제가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지역 지구당들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그쪽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님들 외에 몇 분 당직자와 지지자 외에는 일반 생활하는 시민들, 주부들, 청년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그 청년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의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고 그 우선 연수원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NGO형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시민사회와 접촉면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공천에서 특별하게 배려하는 과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명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정당 구조에 오늘 탑지 않은 것을 합의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당 구조가 사무총장 체제의 오프정당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NS 사업본부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예.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준비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경선이 끝나면 함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네. 구조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한명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우리 참여정부 때도 그래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몇 안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과 달리 이른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또 인품이나 또 과거에 살아온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참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캠페인을 하시면서 철의 연인으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신세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 봉사하는 리더십인데 왜 저렇게 강한 여인으로 자꾸 자리매김을 하실까? 혹시 지금 한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서 한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을까봐 그걸 미리 혹시 정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이 갖고 있는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화합을 통해서 더 큰 통합을 해내고 결속을 시켜서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구태 정치를, 낡은 정치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혁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하고 강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평상시 뭐 살아오시는 걸로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철의 여인이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예. 저 누나는 어디 갔나 하고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예. 철의 여인은 예. 저의 말이 아니고 예. 언론에서 붙여진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박용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용진 후보께서는 어떤 진보정당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진보정당은 명확하게 집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진보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또 그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나를 쭉 주장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공천 기준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몇몇 당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당의 폭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당에 처음 들어올 때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도의 문제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거든요. 지금 박용진 후보께서 보시기에 어떤 제도, 선거제도든 정당제도든 무엇을 고치면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진보 정치 세력들은 사실은 이제 소수파 전략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얘기하고 그걸 좀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그 사회에 이제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아까 그 공천 기준을 좀 세게 분명하게 하자라고 했던 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단순히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반사이익으로 집권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우리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금의 그 소선거구제도 있죠. 1인이, 그러니까 1등만 독식하는 이런 구조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도 그리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하경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입니다만은 결국 이하경 후보께서 그동안 경험하신 시민사회 운동 쪽은 보면 문제 제기자로서는 참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자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제도 정치권에 오신 지 이제 한 달쯤 되셨잖아요. 그 가장 느끼는 무엇을 고치지 않으면 여기선 사람이 못 살겠다, 이래서는 정치를 못 하겠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우선 하고 싶은 말 할 거고요. 행동하고 싶은 거 할 겁니다. 저는 기성 정치와 시민운동이 이제 서로 하나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행동하면서도 관찰할 것은 분명하게 관찰하고 또 타협해서 함께 갈 것은 확실하게 타협하고, 그래서 원칙과 타협,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운동이 돼야 되고, 운동과 정치의 상생에 새로운 한국 정치, 시민 정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진 후보한테 드린 질문하고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게 시스템이 제도를 뭐를 고쳐야 그래도 이런 고민들, 적어도 여기 오면 전부 순치될 수밖에 없는 이 정치인의 비극 같은 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중심의 정당을 대중정당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원내 국회의원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참 다 해봤던 실험인데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하경 후보 질문. 네, 아까 그 문성근 대표 이야기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저 항상 궁금한데, 문성근 대표님 SNS 정당 주장에서 우리 지금 80여만의 이런 과감한 국민 경선 모집해서 기사 회생하고 있는 저는 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공하려면 구체적으로 이게 당내에 정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당내에 온라인 정당을 우리가 바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해야 되는데, 특히 청년 비례 4명을 당이 주도하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청년들에게 온라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해적당 같은 개념으로 한번 해봐라, 던져줘야 될 텐데, 과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청년 비례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제도는 청년층에서 정당에 요구해오면, 요구가 이렇게 끌어오르면 정당에서 수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동안 정당 불신이 워낙에 깊어서 그 스스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제시하면서 이 제도 속에서 이제 청년층의 참여가 끌어오르게 이렇게 제도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어떻게 슈퍼스타 K 방식이 가장 이렇게 잘 알려진 방식이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그 방법을 보강해 나가도록 지금 이렇게 좀 열린 구조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면 앞으로 각급 선거에서도 물론이고 당 구조 안에서도 의사결정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숙 후보님, 저 연초부터 한국 여성계 지도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내 강령을 만들면서 여성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근데 한나라당보다 못하지 않냐. 너희들 개혁한다고 뭐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5% 뭐 가산점, 뭐 배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남성 정치인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너네들 말만 앞세우지 말라. 여성들이 경쟁력 없이 후보로 내보냈다가 다 떨어지고 돌아오면 책임질 수 있냐. 이런 그 두 점에서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지. 네.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여성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애써왔는데 많은 점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50% 여성 몫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공천입니다.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과 한나라당은 30% 할당 공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통합당의 당헌에는 이것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도에는 15%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남성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나갔을 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초선 의원에게 후보로 나갈 때는 20%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는 없는 것을 민주통합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강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제도도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과제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님 요즘 세대 교체 굉장히 이인영 후보님 화두시잖아요. 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 비례대표 이런 걸 많이 주는 것이 상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육성 프로그램을 가져서 충분히 밑바닥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뒤에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도 있고, 나이만 젊어가지고 되는 거냐, 단순히 나이 차이로 세대를 이야기해도 되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나이만 젊다고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올해 1월 1일을 앞두고 교황께서 교서를 발표하시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